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11월 30일입니다. 지금 소식은 국민을 피눈물 나게 하면 대가를 치른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불행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을 인터뷰한 최보식 선임기자, 소위 인터뷰로서 유명한 최보식 조선일보 기자의 인터뷰입니다. 그 최보식 선임 기자가 인터뷰하는 그런 기사마다 항상 소위 말해서 최다 기사 조회가 되는 아주 인기 있는 그러한 인터뷰입니다. 이 인터뷰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다름 아닌 김영삼 5주기를 맞아 김영삼 도서관을 개관을 했는데 거기에 나왔던 YS의 차남 김현철 씨입니다. 김현철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님이 투쟁하고 이런 민주주의 현 정권에서 후퇴 아닌 아예 실종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화 세력이면서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현대사 전환점은 이승만의 건국, 박정희의 산업화, YS의 민주화, 우파 정권에서 다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열렬히 토하고 있는, 실토하고 있는 이 김현철 씨가 마치 역사의 수레바퀴를 회전시키는 그러한 지금 역할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 최복식 선임 기자가 YS 차남을 만나서 김영삼 전 대통령 5주기를 맞아 나와 있는 그 김영삼 도서관에 개관한 직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저부근에서 이 도서관 김영삼 도서관은 지상 8층 지하 4층 건물입니다. 세간에서 관심 있는 뉴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용히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도서관 건축 내막을 알면 기가 막힌다고 이렇게 입을 열면서 아버님이 이걸 지어서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면서 전 재산을 모두 내놓았으니까요. 2010년에 상도동 사저와 상속받은 거제도 땅과 멸치어장 등을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에 기부한 뒤에 기념도서관을 짓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죠. 전직 대통령이 자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사례가 없는데 가족과 상의는 있었겠죠? 라고 질문을 했더니 저와는 상의했지만 이미 결심을 했는데 말려서 될 일도 아니고 해서 저희 자식 5형제는 상속을 한 푼도 못 받게 됐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이런 개념이 아버지께서는 없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처가의 경제적 지원이 없었으면 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철 씨는 처가의 도움으로 살아왔다는 그런 사실을 처음으로 실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최보식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최보식 선임 기자죠. 네. YS의 지갑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었죠. 주위에 챙겨야 할 사람들이 있으면 지갑에서 돈이 잡히는 대로 건네주는 걸로 유명했었는데 라고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아버님은 정치를 위해 태어났지 가족에게는 빵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60억 원으로 이런 도서관을 지을 수 있었나요? 라고 하니까 아버지는 2층, 3층에 아담한 도서관을 염두에 뒀었습니다. 도서관 짓고 남은 돈으로 민주센터 운영기금으로 쓰려 했죠. 2012년 기공하고 난 이듬해 아버님이 쓰러져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자 상도동계 사람들이 민주화 대통령에 걸맞는 최고의 도서관을 짓자면서 욕심을 냈습니다. 박사급 연구원들을 여러 명 뽑는 등 방만하게 일을 벌였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서 정부 보조금과 민간 모금도 받았습니다. 아버님 사후인 2015년에 도서관 외양이 준공되었을 때 40억 원에서 50억 원 빚이 쌓였습니다. 채권자들이 정부 예산이 들어간 도서관 차입을 못하자 상도동 집을 경매에 붙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자기의 그 아버님이 이렇게 살아온 그 길을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그 어려운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김영삼 도서관은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식된 입장이라 섭섭한 기분이 들지 모르나 YS에 대해서 호감 갖는 국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현철 씨가 YS는 우파 좌파 양쪽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됐습니다. 어느 쪽에서도 대접받지 못해요. 좌파 정당은 그렇다 치고 우파 정당에서도 YS 사진만 걸어놓았을 뿐입니다. 현대사의 전환점은 이승만의 건국, 박정희의 산업화, 그리고 YS의 민주화였습니다. 우파 정권 다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우파는 이승만, 박정희만 말하고 YS는 민주화는 활용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섭섭함을 내비쳤습니다. 민주화의 상징 타이틀은 DJ가 갖고 갔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아버님이 민주화 타이틀을 뺏긴 게 아니라 우파가 뺏긴 겁니다. 아버님은 DJ와 함께 민주화 투쟁을 했지만 1987년 대선을 앞두고 단일화 실패로 갈라졌습니다. 민주화 염원보다 정권력에 사로잡힌 DJ가 단일화를 파기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아버님은 DJ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1970년 신민당 경선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패배를 해도 아버님은 DJ를 위해 전국 유세를 다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정치 저런 정치 얘기를 드디어 하다가 이제 문재인과 첫 만남에 대해서 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뒤로 당신은 선거 여론조사 기관을 만들어서 소위 사조직 활동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최보식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대선 패배 뒤에 자기는 미국으로 들어가서 학업을 계속하겠다고 하니까 아버님이 내 옆에 누가 있나? 자식으로서 부모를 끝까지 도와줘야 하지 않나? 라고 우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이 붙잡혔다. 이런 얘기를 수레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의지를 많이 했다는 그런 얘기죠. 아들에게 아들이면서 정치적 동지로 아들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중앙조사연구소를 차렸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까지 대규모 소위 인파동원을 과시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선거를 치렀는데 처음으로 선거에 여론조사 기법을 도입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정권과 관련해서 이 문재인 후보와 관련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지지를 했지요. 언제 처음 봤습니까? 만났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2013년 아버님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을 때 문재인이 문병을 왔어요. 좋은 인상을 받았고 그 뒤 가끔 연락했습니다. 2015년 말 문재인은 경남 김해 출마를 권했습니다. 김해는 노무현 고향이고 그전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겼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저는 노무현 후예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노무현 후예가 아닌 그 지역에 출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상중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이렇게 변명을 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민주당 입당도 했지 않습니까? 하고 기자가 반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재인을 공개 지지하게 된 것은 그가 3당 합당 얘기를 꺼내면서 보수정당은 YS 정신을 못 살렸다. 민주화 세력이 재결합하자. YS는 민주화 투쟁의 선두주자였지 않나. 우리 당이 그 정신을 살리겠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자기가 문재인을 공개 지지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아버님 유는 통합과 화합이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실천해달라. 정권을 잡아 그렇게 하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하자 그는 취임사에 그걸 넣겠다고까지 말을 했었다. 이런 것을 밝혔습니다. 문재인은 그런 취임사를 했으니까 약속은 그럼 지켰겠군요. 하고 이제 기자가 턱 한번 떠봤더니 취임사에서 지켜진 것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고 분명히 딱 밝혔습니다. 취임사에서 지켜진 것은 단 하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아버님이 이룩한 민주주의는 후퇴가 아니라 아예 실종됐습니다. 스스로 민주화 세력이라면서 이렇게 뻔뻔하고 이중적인 정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추미애가 윤석열을 직무정지하는 거 보십시오. 그런 짓 하는 걸 보세요. 짓을 보세요. 짓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직무정지하는 짓을 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불 속에 뛰어드는 불나방 꼴입니다. 박정희 정권에 맞선 아버님에게 의원직을 제명하던 장면을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게 부마 항쟁을 야기해 철권 정치가 종식되는 자충수가 됐습니다. 하고 과거를 그 나름대로 회상을 했습니다. 그의 식으로 회상한 거죠. 문 대통령 지지율이 아주 견고한 편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많은 국민을 피눈물 나게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그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정말 바랐지만 그는 가장 불행한 대통령으로 끝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불행한 대통령으로 끝날 거란 걸 단언을 하고 있는 이 김현철 씨의 생각. 많은 국민을 피눈물 나게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고 하는 김현철 씨의 이 말. 그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정말 바랐다는 그의 말.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는 결론을 냅니다. 가장 불행한 대통령으로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얘기한 겁니다. 결국 불행한 대통령으로 끝날 건지 안 끝날 걸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때 가서 결국 김현철 말이 맞았다, 틀렸다, OX가 되겠죠.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 김현철 말이 김현철의 그 인터뷰에 대한 대답이 어쩌면 맞는 곳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네. 국민 피눈물 나게 하면 대가를 반드시 치른다고 얘기하는 김현철. 그리고 문재인은 가장 불행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언 아닌 단언을 하는 그의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악몽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광풍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암흑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절망과 좌절은 금물입니다.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피를 뿌리는 각오를 한다면 민주의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구해집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보십시오. 이제 엄동설환이 새벽 5시가 엄동설환인데 가장 추운 때인데 태양은 도도하게 7시, 8시 되면 떠오릅니다. 동력이. 네. 자유민주주의, 태양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